공유하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이슈. 방치해뒀던 예금 대출은 물론 약관도 모른 채 가입했던 보험까지 싹 재정비하게 만드는 재정관리 팁 지금 시작할게요. 지금까지 이런 안보험을 경견수명 100세 시대가 코앞인 요즘 없으면 불안한 것 1순위 바로 보험이겠죠. 남들 다 드니 들긴 들었는데 내 보험 어떻게 정확히 파악들은 하고 계세요? 건강보험하고 운전자 보험 들고 있어요. 금액은 한 5만 원 정도 나가고 보장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모르죠. 약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하도 종류가 많으니까 체크만 할 뿐이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큰일이네요. 내 보험 점검이 시급합니다. 뭐가 이렇게 많아. 아우, 글씨도 왜 이렇게 조그매서 보이지도 않네. 5대암에 이것도 뭐야? 각종 검사? 아우, 이러니까 보험료가 비싸지지. 아니, 뭐 이런 거 말고요. 딱 심플하게 내가 받고 싶은 보장만 받게 해주는 그런 보험 어디 없을까요? 미니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월 10만 원대, 20만 원대 보험료가 부담되시는 분들이 보험회사에서 적게는 몇백 원, 많아봐야 몇천 원 이렇게 소액으로 나오는 소액 단기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층간소음을 보장해드리는 층간소음보험, 그리고 겨울에 스키장에 갔을 때 내가 스키를 타다가 다쳤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스키보험, 어떠한 이벤트성이 있을 때 그럴 때에도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니보험에 가입하실 때 유의하실 점은 보장의 기간이나 보장의 범위에 대한 부분이 협소하기 때문에 가입하실 때 일반 보험과 적절하게 비교를 해서 가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험 가입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종류는 왜 이리 많고 보장은 또 왜 이리 복잡한지. 주변에서 추천하는 보험 죄다 들자면 월급을 통째로 갖다 줘도 모자랄 지경. 막막하다 못해 답답한데요. 보험 선택하기 어려우시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똑주부가 묻는다 첫 번째. 가족 구성원이 많을 때 가장 우선되어야 할 보험은 뭘까요? 가족 구성원 중에서 그래도 최우선시 이렇게 보험을 들어야 되는 이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누구부터 이렇게 순위를 매기면 좋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집안의 경제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가장분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진다라고 하면은 남은 이제 배우자분이나 자녀분들이 생활을 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가장한테 절반 이상 가입을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배우자와 자녀분들 보험으로 나눠가지고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아이에 관한 그 보험 관심들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예, 그렇죠. 아이한테 꼭 필요한 어린이 보장, 그리고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상해, 화상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얘기겠죠. 그런 거 위주로 세팅을 해주시고 아이가 성장해 나가면서 성인이나 그 이상, 20살 이상을 갔을 때 그때 이제 좀 더 탄탄한 성인보험 위주로 세팅을 해주시면 어떨까. 아이 보험까지 어른 수준으로 들어놓을 필요는 없단 얘기.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구체적인 설계에 들어가면 되는데요.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비보험부터 살펴볼까요? 똑주부가 묻는다 두 번째. 실비보험 많이 들면 들수록 좋은 거 맞나요? 생명보험은 쉬운 대표적으로 암보험이거든요. 암보험 같은 경우는 2개, 3개, 5개, 10개를 가입해도 내가 암에 걸리게 되면은 진단비 및 수술비 및 입원비가 나옵니다. 하지만 실손형보험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실비겠죠. 실비는 내가 병원에 갔을 때 치료비에 비례해서 보장해드리는 보험이다 보니까 2개 내지 3개를 가입할 수 없을 뿐더러 1개만 가입하셔도 충분히 그곳에서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험이 하나든 2개든 보상받는 금액은 똑같단 얘기. 내 보험은 어떤지 잘 살펴봐야겠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보험 가입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알려드립니다. 인적 사항의 병원 기록까지 내 모든 걸 다 내줘야 하는 보험 가입. 나도 모르게 금융사고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선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요. 이 노후 생활의 중요한 자산 운영을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보험 전문 자산 관리사를 통해서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할 때에는 그 보험 상품의 그 회사에 관해서 연혁과 또 그 회사의 신뢰성이나 안정성에 관해서도 잘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행히 업무 시간에 맞춰서 왔네. 아유, 이놈의 대출 빨리 갚아버려야지 속이 시원하지. 몇 년째야? 벌써 10년째 내가 여기에 묶여 있어요, 여기에. 이 과장, 김 과장도 나보다 덜 낸다는 것 같은데. 아니, 나는 왜 이렇게 대출 이자가 비싼 거야? 아니요, 이거 좀 줄일 방법 좀 없을까요? 네?
대출금리가 높으신 분들을 위해서 대출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요구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출받은 고객님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변동이 있는 경우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서 대출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특히 가계대출인 경우에는 직장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리고 현재 연소득이 20% 이상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그리고 동일 직장 내에서 직위가 상승하는 경우, 신용등급이 개선되거나 부채가 개선되는 경우, 당행 우수고객으로 선정되는 경우,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유가 하나 이상 해당이 되시면 해당 영업점으로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 대출에 비해 이용이 쉬워 금리 생각 안 하고 막 쓰게 되는 대출도 있습니다. 바로 마이너스 통장인데요. 높디 높은 마이너스 통장 대출 금리, 아직도 은행이 내라는 대로 아낌없이 퍼주고 계신가요? 똑주부가 묻는다 세 번째, 마이너스 통장 대출 금리를 낮추는 방법이 있다고요? 은행은 주거래를 유도하기 때문에 은행을 많이 거래하실수록 금리 우대가 되는데요. 급여 이체를 하신다거나, 그다음에 보험료나 통신요금을 자동 이체를 많이 해주신다거나, 그다음에 신용카드 쓰시고 계시잖아요. 해당 은행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으셔서 많이 사용하실수록 금리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해당 은행에 계좌 이체를 걸어두거나 카드 실적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대출 이자가 낮아진다는 놀라운 사실. 이렇게 대출 금리 낮추는 방법이 있다면 예금 금리를 높이는 비법도 있을 법한데요. 눈이 번쩍 뜨이는 소식이에요. 같은 돈을 넣어도 금리를 더 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상품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게 또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보통 원화로 정기예금을 하는 것보다 외화로 바꿔서 정기예금을 하면 0.75% 더 금리 우대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주가 지수에 연동된 상품이 있는데요. 그런 상품을 받으시면 정기예금보다 한 2배에서 3배 정도의 우대 금리를 더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은행 창구를 직접 오시는 것보다는 인터넷이나 스마트 뱅킹으로 비대면 거래로 받으시면 추가로 우대 금리를 더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여기요 여기. 아이고 그냥 은행을 몇 군데나 다녔나 몰라. 아니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영감이 뭐시기 은행에 뭐 얼마를 넣어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장례 치르고 뭐 어쩌고 하는 사이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생각도 안 나고 말이에요. 그 우리 영감 거예요. 여기 있는 돈이 뭐 있나 모르겠네. 뭐 들은 게 좀 있어요? 이런 잠자는 돈을 일일이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하실 필요 없이 저희 통합지원센터에 오시면 한 번에 조회하고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기 때문에 저희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나 아니면 그 검색창에 휴면예금 찾아줌이라고 검색해보시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생활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여기선 대출이나 복지, 취업 같은 문제를 상담해주는 건 물론이고요. 저소득층을 위한 파격적인 금융 혜택을 지원해주기도 한데요. 대체 어떤 혜택일지 궁금하시죠? 아유 말이죠. 제가 듣고도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어서 아니 내 저축에 나라가 이자를 얹어준다. 이런 얘기를 듣고 왔어요. 이 말이 맞아요? 똑주부가 묻는다 네 번째, 내 저축에 나라가 이자를 얹어준다고요? 네, 미소드림 적금이라는 상품인데요. 미소금융을 대출 받으시거나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서 채무조정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요. 현재 성실하게 생활 중이시고 일정 소득 이하이신 분들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입자가 은행에 매월 10만 원씩 저축을 하게 되면 만기 시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그 만기 이자만큼의 이자를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정말 깜짝 놀란 혜택 아닌가요? 이 밖에도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방법이나 전세자금, 창업자금 대출 상담 등등등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분명 내게 맞는 재정관리 팁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서민금융 지원을 받고 성실하게 생활하신 분이시거나 중소기업 취업에 성공하신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저리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고요. 저희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에 오시면 저희가 그런 대출을 지원받으실 수 있게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늦지 않았네요. 오늘 전해드린 정보 꼭 기억해 두셨다가
재정 관리 꼼꼼하게 해보세요.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광경. 동네 사람들 글쎄 포항에 바나나가 열렸대요. 주렁주렁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는 국내산 바나나. 맛은 물론 식감까지 쫀득한 포항표 바나나. 지금 맛보러 떠나볼까요? 아직 본격적인 여름이 아닌데도 말이죠. 날씨는 여름인 것 마냥 굉장히 덥기만 합니다. 이럴 때는요, 좀 달달한 과일 하나 먹으면 딱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노랗고 달콤한 메이드 인 포항의 바나나. 어떤 바나나일까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우리나라의 과일 지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수입해오던 열대과일 바나나. 이젠 경북 최초로 포항에서도 재배가 가능해졌는데요. 일주량이 많고 겨울철에도 비교적 따뜻한 포항 흥해읍. 바나나 키우기엔 안성맞춤이라 당당히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아니 사장님. 예. 이게 있네요. 바나나. 사실 저기 들어오다 보니까요, 이게 넓은 바나나 밭도 멋지긴 하지만 뭐 체험거리도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 농장에는 전반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저희 포항 바나나 농장은요, 생산 농장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체험 농장을 운영하려고 처음부터 계획을 했고요. 포항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바나나의 생육에 대한 기초 강의부터 관찰 체험, 그 다음에 농장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해체, 그 다음에 수확하는 모습, 여러 가지 이제 포토 사진 찍을 수 있고 만져볼 수도 있고, 바나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야말로 바나나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곳이 여기네요. 그렇습니다. 잘 왔네 오늘. 그러면 저도 온 김에 바나나 뭐 수확도 좀 해보고 공예도 좀 만들어보고 맛도 좀 보고 두 개 먹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준비됐죠?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시죠. 자. 이곳은 단순히 바나나를 재배하는 것을 넘어 체험 농장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바나나 잎으로 만든 공예품 체험뿐만 아니라 바나나가 열매를 맺고 수확이 되는 전 과정을 농장에서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답니다. 근데 얘는 매달아놨네요. 나무에 있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아버님들도 체험 와서 직접 수확 체험도 해보고 애기들은 또 바나나 이렇게 큰 바나나를 만질 수도 있고 준비를 사전에 해놓은 겁니다. 야, 그럼 저는 여기서 요걸 보고는 무슨 체험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수확을 좀 해야 돼요. 예. 잘생긴 리포터님께서 한번 또 이거를 수확을 한번 해보셔야죠. 그러면 제가 시범을 보일 테니까 잘 보고 자 수확을 한번 해봅시다. 우와. 오. 이야. 오. 이야. 보이십니까? 일단 사이즈부터가 어마어마합니다. 야. 바나나는 후수 과일이라서 바로 먹으면 후회할 텐데. 거봐요, 아직 딸다니까. 아, 이건 덜 익은 거 말고 뭐 제대로 된 거는 없어요. 좀 쫙 노랗게 익은 거 있잖아요. 일 좀 하고 계시면 제가 포항 바나나는 가져오겠습니다. 맛있는 게 있구나. 아, 그럼요. 익은 게 있네요. 있어요. 안 준 거죠? 그렇죠. 시키려고. 에? 주세요. 자, 일도 하고 체험도 해야 바나나가 짜. 어서. 어휴, 굉장히 크죠. 일 잘하고 계시네요. 이야, 사장님. 아니 정말 튼실하네. 그렇죠. 야, 아니, 보통이 아니다. 이걸 땄지만 저는 지금 눈이 요게 이제 체험을 한 거지만 숙성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포항 바나나 먹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네요. 자, 고생하셨으니까 자, 먹어볼까요? 그러게요. 야. 향도 진짜. 오, 진하다. 먹어보겠습니다. 오, 달다. 정말 솔직히 여러분, 훨씬 달아요. 이 단맛이 왜 더 단 거예요? 원래 수입산보다 더 달아요? 국산 바나나는 최대한 일조를 많이 받게 오래 나무에 매달려 놓은 상태에서 좀 비대는 좀 더 크게 조금 됩니다. 수입 바나나보다는.
일단 과일은 맛이기 때문에 최대한 당도를 올리려고 저희 국산 바나나 농가들은 그렇게 이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체험 위주로 운영되는 포항의 바나나 농장. 유일하게 바나나 체험을 할 수 있다 보니 요즘 이 농장을 찾는 꼬마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는데요. 바나나 꽃도 손으로 만져보고 바나나 풀이 자라는 과정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체험 학습. 바나나만 먹어봤는데 풀을 보니까 신기하고 재밌어요. 먹어보기만 하던 바나나를 풀을 보니까 신기해요. 네. 빨리 바나나 먹고 싶어요. 네. 바나나 좋아해요? 네. 바나나야 빨리 꺼줘. 흔히 바나나를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여러 해살이 풀에서 자란 열매랍니다. 바나나에 대해 잘 몰랐던 사실, 이렇게 하나 배워가네요. 아까 전에 우리 친구도 봤을 때 거기 플라스틱 안에서 12개월이 지나면 이렇게 바나나가 열려서 이렇게 큰 바나나무가 돼서 이렇게 열매가 열어요. 요즘 포항의 핵인싸로 자리 잡은 포항 바나나. 수입산에 비해 유통 여건이 좋아 가장 맛있을 때 수확해 바로 맛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신선도는 업, 당도 역시 높다고 합니다. 바나나 체험 우리 아이들이 오늘 어떻게 느낀 것 같고 어떤 게 본 것 같은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궁금해요, 선생님으로서는. 일단 와서 보니까 너무 이색적이고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은 아닌 것 같아서 우리 아이들이 더 신기하게 느끼는 것 같고요. 아이들이 마트에서 이렇게 접할 때 노란색깔 익은 바나나를 봤는데 이렇게 자기 키보다 더 큰 나무에 열려있는 초록색깔 나무 열매, 바나나를 보면서 아이들이 더 신기해하고 그 맛을 보고 이상하다 느꼈는데 다시 노랗게 익었는 바나나에서 달콤함을 느끼는 그런 체험이 될 수 있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는 것 같아요. 포항을 대표할 수 있는 과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던 중 지난 2017년 포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설하우스를 지어 바나나 400포기를 심었는데요. 생육 단계를 다르게 해서 재배하기 때문에 이젠 1년 내내 포항 바나나를 체험하고 맛볼 수 있게 합니다. 농장 굉장히 넓은데 몇 분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바나나 농장은 제가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요? 네. 이 넓은 농장이 혼자서 관리가 돼요? 그럼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요? 어떻게? 저희 농장은 스마트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온도라든가 수분이라든가 습도라든가 이런 걸 자동적으로 제어하기 때문에 저 혼자서 충분히 많은 일손 없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바나나 재배에서 가장 중요한 하우스 실내 온도 유지도 스마트팜을 이용하면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바나나가 지역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재배 기술 보급에도 힘쓰고 있답니다. 바나나의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포항 바나나가요. 포항을 대표할 수 있는 과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포항 대표 과일 바나나. 포항의 바나나. 귀엽게. 바나나. 경북 최초로 바나나 재배에 성공한 포항. 앞으로 포항을 대표하는 작물이자 지역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포항 바나나.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세계적인 예술의 도시 이탈리아 베니스. 일본이 자랑하는 예술의 섬 나오시마.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바로 이곳이 있습니다. 낭만도시 여수를 빛낼 또 하나의 공간 탄생. 해맑은 아이들의 웃음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신상 명소 여수 장도를 소개합니다.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한 공간 바로 여수. 너무너무 갈 곳이 많은데 그중에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이 바로 예술의 섬 장도입니다. 육지에서 엎어지면 코닿을 섬 장도가 환골탈태했다는 반가운 소식. 그런데 섬에 가려면 통과해야 할 관문이 있습니다. 과연 이 다리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장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다리를 지나야 되는데 이 다리가 그냥 지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물이 차오르는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물에 잠겨버리거든요. 바로 요렇게 말이죠. 물때에 맞춰 열리고 닫히는 신비의 섬. 참 매력적이죠. 야, 드디어 장도를 알 수 있는 저 기다리고 계셨던 건 아니시죠?
저는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네, 입장하시는 분들한테 궁금하신 사항이 많을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보이는 이 흰 건물은 네네, 깔끔해요. 그 지역 작가 출신 분들이 개인 창작 활동을 하는 공간입니다. 5가구가 살던 집터 위에 들어선 창작 스튜디오는 자연 친화적인 배치로 작가들의 예술성을 업시켜줄 공간. 이 공간의 주인을 지금 찾는 거 아닙니까? 이름이 여기에 딱 들어가잖아요. 이 이름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예술을 이야기하고 표현하는 작업들을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없이 여기서 뭐 하세요? 아직 갈 길이 먼데. 바다와 장도와 불타오르는 나의 마음. 열심히 하신 결과예요? 예. 그 작가들 역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죠. 이곳에 선생님 사인이 하나 들어간다면 이제 예술가로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만족하십니까? 네. 저는 만족합니다. 인생은 자기 만족으로 사는 거니까요. 가야 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던 섬, 그 증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무가 혹시 팽나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나무가 우물에 수액을 빨아들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뱉어내고 그래서 이 우물이 마르질 않는답니다. 이게 지금 우물이에요? 네네네. 어디 가세요? 위험합니다. 그거 빠지면. 깊어요. 굉장히 깊어요. 아니 그러면 여기에 사람들이 계속 살고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10여 채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살고 계셔서 직접 사용했던 우물이래요. 직접. 지금 이게 지금 마셔도 되는 물인가요? 지금은 수질 검사가 안 돼 있어서 드시면 안 되는데 혹시 모험심이 강하시다면 드시면 상관없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과한 호기심은 화를 부른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모든 산책로가 바다를 끼고 나 있는 장도, 섬 한 바퀴를 도는데 채 1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점도 장도의 매력입니다. 덕분에 누구나 산책을 즐기기에 안성맞춤. 저도 지금 굉장히 와서 힐링이 되고 있는데 장도를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어떠신지. 여기 오니까 그 어린 추억들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고 여수하면 밤바다만 생각을 하는데 여기 장도도 또 새로운 문화 공간 또 힐링의 공간으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술 공간으로 나와 있으니까 전 너무나 신기하기도 하고 진짜 복 받은 것 같아요. 예술 공간도 나오니까. 그럼 이 안에 들어가셔서 예술 작품 전시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야, 역시 먼지원 선배님이셔서 좋은데. 아니, 장도에서는 말을 안 하시는 남자분들이 말이 터집니다. 사모님을 위해서 한마디를 부탁드립니다. 여보 말해봐. 여보 사랑해. 자, 지금부터는 사랑이 샘솟는 섬 장도의 메인 코스 전시장 관람을 시작해볼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금 맞죠? 저희가 잘 온 네, 거. 아주 잘 오셨습니다. 지금 작품 전시는 어떤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예술의 섬에 오셔서 힐링도 하시고 좋은 풍경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예술작품 통해서 좀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시라고 Feel Art전이라는 주제로 이번 전시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지난 5월 10일 장도 개막작으로 첫 선을 보인 이 작품. 벽과 바닥, 천장까지 공간 전체를 활용한 작품의 제목은요. 한호 작가님의 노아의 방주라는 작품이거든요. 한지와 바닥에 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이용한 미디어 아트 작가신데요. 이거는 바로 현대사회의 사람들의 어떤 타락한 모습이나 혼돈이나 문명의 이기 이런 거를 좀 표현하셨다고 해요. 뭔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좀 어렵다고요? 하지만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처럼 말이죠. 네모 안에 뭐가 보여요? 불빛이. 불빛이 보여요? 저 불빛은 뭘까요? 반딧불이. 반딧불이에요? 네. 불은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반딧불이 불은? 엉덩이요. 엉덩이요? 우와, 편해요? 멀게만 느껴졌던 예술의 세계를 좀 더 가깝고 보다 친근하게 만들어주는 그곳이 바로 장도입니다.
또 아이들과 이렇게 갈 만한 곳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좋아요. 걸어 다니면서 자연도 같이 관찰하고 오면서 무당벌레랑 애벌레도 엄청 많이 봤거든요. 와, 자연과 함께. 엄청 좋아했어요. 네. 걸으면서 운동도 하고 햇빛도 보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와, 아니 아이들보다 엄마가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나오니까. 소풍 나온 듯 손마시를 돌고 전시회도 즐기고 이런 걸 두고 일석이조라 하는 거겠죠. 예술적인 감성 넘치는 이 공간이 그 누구보다 반가운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지역에서 활동 중인 작가님들. 여수의 지근거리에 있어서 가장 빨리 접근할 수 있는 섬인데 또 애울마루의 맞은편에 위치해 있음으로써 애울마루와 또 이 장도의 미술관이 서로 어떤 약간의 콜라보를 형성해서 이렇게 미술뿐 아니라 어떤 관광에 대한 어떤 그런 역할도 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술의 섬 가이드가 안내하는 마지막 코스. 안 보면 후회한다는 이곳의 정체는요. 바로 이곳은 장도의 전망대입니다. 전망대입니다. 가시죠. 우와. 숲길 끝자락에 자리한 전망대에 딱 서면요. 너른 다도해가 한눈에. 그리고 이야, 이게 뭘까요? 여성이 나를 생각하고 있나 봐. 이 남자들이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또 위험한 행동하십니다. 아, 요거 안 됩니다. 안 되세요. 요거 모든 남자들이 다 할 것 같은데. 지금 곳곳에 작은 섬들, 와기자기한 섬들이 주변에 꽉 차 있어요. 정말 이 장도에 와서 너무 행복하고요. 정말 힐링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바다가 있고 산이 있으면 힐링이구나. 그냥 조용히 이렇게 바람 맞으면서, 바닷바람 맞으면서 바라보고 있는 것, 이 자체가 힐링인 것 같네요. 여수를 넘어 대한민국 예술계에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예술의 섬. 2019년 5월 장도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아트를 좀 더 가깝게 느끼고 친근하게 느끼고 싶다면 주저 말고 힐링과 예술의 섬 장도의 발도장 콕 찍어보세요. 자, 장도를 가지고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장거리 여행을 왔더니 도시에 이만한 공간이 없구나. 우와! 행복한 건 이곳이 바로 장도입니다. 장도로 오세요. 자연에 관한 일이면 자연스럽게 모든 일을 해나가는 환경 택시를 전북에 살다에서 만나봅니다. 그냥 버티는 거야.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가는 길. 갈퀴나물 꽃이 폈네요. 빨리 지금 꽃이 펴가지고 아마 열매도 어딘가 지금 있을 거예요. 저기 있다. 다시 한 걸음 딛기가 무섭게 자연의 눈길을 주는 주인공. 화투에 등이 있어요. 화투에 우리 검정살이라고 하는 거죠. 흑살이. 그게 바로 얘예요. 화투 자체는 어떤 도박과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싫어할 수도 있지만 그 자체도 식물이 있으니까 식물 이야기가 되죠. 그걸 보는 것도 재미있어요. 우리가 쉽게 지나쳐버리는 눈앞의 자연에 마음을 내어주는 주인공. 저는 이름은 황경택이고 생태 만화가이자 숲해설가입니다. 임실에서 태어난 그는 어릴 적부터 자연과 함께 보냈습니다. 자연을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연을 다루는 작가가 되어보자 라고 생각한 거죠. 발길 닿는 곳마다 새로움을 알리는 계절. 이 봄을 놓칠세라 그는 오늘도 화폭을 펼칩니다. 흔히 보고 지나칠 수 있는 애들,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좀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제 그리기의 어떤 더 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도시와 자연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의 생각은 다릅니다. 도로 위 작은 틈 사이에 꽃이 피듯이 자연은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인데요.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행운을 가져다주는 토끼풀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리지는 않거든요. 내가 지나가다가 수많은 자연을 보는데 그중에 어떤 애가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그 친구가 저한테 어쨌든 말을 걸어온 거잖아요. 제가 그 순간에 어쨌든 걔랑 통한 거고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 순간은 얘하고 나만 있는 거죠. 딱 우주에 머릿속으로 이제 말이 걸려오죠. 날 그려보니까 어때? 너는 나 그리고 나서 뭐 알았어? 이런 질문들이 들리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널 그려보니까 너에게 톱니가 왜 이렇게 많은지 이제 좀 알 것 같다. 네가 왜 인맥이 이렇게 깊이 파졌는지 이제 좀 알 것 같다. 혹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라고 이제 제가 그걸 이제 메모를 하는 거죠. 자연의 부름에 답하는 환경택시. 오늘도 글과 그림으로 자연에 화답합니다. 눈 깜짝하면 지나가는 계절 봄입니다. 봄꽃들과 푸른 잎들은 서로 어울리며 무성한 숲을 이루고 있는데요. 새들도 자신의 집에 온 듯 편안히 쉬는 곳. 찾아오라 아우성치는 숲의 부름에 응답하며 숲으로 향합니다. 숲이 건강하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나무가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거와 관련된 동물도 많을 거니까 당연히 종류가 많다는 건 판단 기준이 되죠. 종류가 많은 게 아니고 나이도 아주 어린 나무에서 나이 많은 나무까지도 또 분포를 해야 되겠죠. 우리 주변에 흔히 보는 꽃과 풀도 새로운 방법으로 볼 수 있다는데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한번 아주 환상적인 숲을 볼 거예요. 네. 이렇게요. 반드시요. 숲이 보인다. 그렇죠. 우와. 막 거울 보는 거 같고. 그리고요, 나뭇잎이 그 인맥같이 다 보여요. 와, 대박이에요. 네, 여기에서 막 영상이 나오는 기분. 네, 이게 겹치고. 숲에 종종 오긴 오는데 그냥 이렇게 길 왔다 갔다만 했지 이런 체험은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자연은 우리에게 분명히 소중한데 이 소중한 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직접 내가 오감을 가지고 느끼게 하는 거죠. 나무를 안아도 보고 또 놀이들 좀 해보고 그냥 이 나무를 뭐다라고 이름을 내가 지으면 그 나무랑 더 가까워져요. 그래서 자연과 교감하는 방법 저는 여러 가지 있지만 오감을 열어놓고 밟거나 안거나 하는 게 좋아요. 그 중에 하나를 추천을 하면 나무에게 이름 지어주겠다. 작은 들풀 하나에도 마음을 쏟으며 자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 시간. 그간 그려온 그의 작품을 익산의 한 전시관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림 전시를 썩 내켜하지 않던 그가 선뜻 전시에 응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시는 잘 안 해요. 근데 이번에 계기가 됐던 것은 전라북도 과학교육원 그 연구사님께서 제 책을 보시고 이 그림은 과학적 가치가 있다. 사람들에게 좀 보여줄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셔서 볼 때 그 그림만 보지 마시고 그 내용까지 보시면 훨씬 그림을 잘 감상할 수가 있죠.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들꽃과 들풀. 그의 그림 덕분에 자세히 보게 됩니다. 냉이는 언제 나오는 걸까요? 겨울. 냉이는 가을에 이미 나와요. 가을에 나왔다가 겨울을 견뎌요. 그리고 봄에 우리가 캐먹잖아요. 늘 자주 보는 식물이지만 걔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이야기 담기는지를 모르잖아요. 내용을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몰랐던 거 좀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이런 내용도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 정원 그런 데 와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운명처럼 나무의 이야기를 만나고 자연과 함께 보낸 세월. 앞으로도 자연이 주는 가르침을 받으며 살아가고픈 그입니다.
지금 내가 자연에 나가고 그리고 책을 쓰고 또 사람들을 만나서 강의하고 이런 게 굉장히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행복감을 계속 느끼고 싶다.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일을 꾸준히 하는 것, 그것이 바람인 것 같아요. 네가 이제 가게를 운영할 때가 됐다. 앉아 이 앞에 있는 양파를 한번 잘라봐라. 네, 어머니. 어머니, 제가 이제 대를 이어도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맛. 그 뒤엔 맛의 전통을 이어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뿌리 깊은 맛을 찾아 지금 출발합니다. 대를 잇는다, 오래된 전통이 있다고 하면 그런 맛집들한테서 어떤 게 좀 기대가 되세요? 그게 손맛. 아, 손맛. 요즘 젊은이들한테 안 나오는 옛날 어머니 손맛. 아무래도 맛이 있으니까네 대를 전수되고 연결되고 하는 그게 그 같습니다. 대를 이어온 어머니의 손맛을 찾아 도착한 첫 번째 맛집. 과연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우와, 이게 뭐야? 아니, 저는 산중에 있는 뭐 몇 대 1로 맛집이라 해가지고 엄청 허름할 줄 알았는데 경치 예술이다. 탁 트인 경치에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이곳.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 사장님이세요? 예. 아니, 제가 이곳에 3대 맛집이 있다고 해가지고 찾아왔는데 제가 잘 찾아왔습니까? 네, 잘 찾아왔어요. 3대가 출동했다. 어머님에 이어 아들, 아들에 이어 손녀까지. 그야말로 온 가족 총출동. 3대 맛집, 음식의 주인공은 뭡니까? 찜닭입니다. 금정산에 상륙한 약 50년 전통의 찜닭. 오랜 세월만큼 도대체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한데요. 저는 제가 만든 특제 소스가 있는데 그냥 그걸 갖다가 조금 더 넣고 하는 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특제 소스. 시어머니께 전수받은 비법을 담아 맛있게 익혀만 주면 대대손손 지켜내고 싶은 찜닭 완성입니다. 찜닭이라 하면은 안동 찜닭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언뜻 들어보니까 여기가 번조라는 말이 있던데요. 이 찜닭을 갖다가 제 태어나고 조금 전, 제가 정말 기다닐 때, 닭찜을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 73년 정도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처음 시작할 때 힘들진 않으셨나요? 처음에 아주 평범한 집에서 살다가 이 산골짜기에 왔는데 눈만 뜨면 산이요. 지금은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 행복을 느낍니다. 정말로. 50년의 세월을 머금은 원조 찜닭. 이젠 그 맛을 볼 차례인데요. 뭐니뭐니 해도 닭다리는 손으로 들고 뜯어야 제맛이죠. 새빨간 양념이 사랑 가득 배어서 매콤달콤하게 중독되더라고요. 이게 말로만 듣던 어머니의 손맛인가요? 닭고기도 너무 탱탱하고 쫀득하고 양념이 진짜 이건 난리. 밥 비벼 먹어야 돼요. 나도 공기밥 추가. 아니 근데 아까부터 신경 쓰인 게 여기 버너가 왜 있지? 뭐 하는 거죠? 에? 사장님 저희 이거 안 시켰는데요? 예, 오리불고기 한번 드셔보시라고요. 다른 데하고 약 아하! 맛있습니다. 산에서 오리고기를 빼놓을 소냐? 등산객들을 끌어당기는 오리불고기. 불포화 지방산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기력 회복에 이만한 음식도 없습니다. 오리불고기에 찰떡궁합, 부추까지 올려 입안으로 쏙 넣어주면 오늘부터 오리불고기 내 뱃속에 저장.
보리고기에다가 고추 딱 올려가지고 이렇게 먹어주면은 보약이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으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이곳. 그리고 오래된 맛집답게 단골 손님들도 계셨는데요. 맛있게 드시는 표정만 봐도 그 맛이 짐작이 됩니다. 여기 사장님이 이 가게를 지금 3대째 운영을 하고 계시다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좀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걸요. 아, 진짜요? 네. 모든 반찬도 다 맛있고 이래가지고 자주 좀 먹으러 오는 편이에요. 역시나 맛집답게 내부는 손님들로 북적이는데요. 그런데 그중 열심히 열일을 하고 있는 한 사람. 3대째로 지금 인수를 받으시는 겁니까? 네네네. 어머머, 대박이다. 언제부터 일하셨어요? 한 초등학생 때 잘 알려서 이제 커피와 함께 이제 뭐 약간 랜드마크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게를 번창하게 더 크게 해나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앞으로 맡은 일에 충실하고 건강하고 충실하고 그밖에 바랄 거 없어요. 오, 진짜 우리 진짜 엄마예요, 엄마. 우리 어머니야, 그냥. 어머니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맛있게 식사를 마친 후 제가 찾은 곳이 또 있는데요. 우와, 그게 다 들려? 범어사 근처에 왔다면 꼭 들려야 하는 이곳.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부산 범어사 등나무 군락지입니다. 아, 갈등이 이거일 때 갈등이구나. 여기 보니까 칡은 왼쪽으로,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엉켜 있는 거. 아이고. 이해관계가 뒤엉켜서 풀기 어려울 때, 이럴 때 쓰는 말의 갈등이 이 갈등이랑 같은 뜻이래요. 오, 신기하다. 왼쪽으로. 범어사 옆 개천 일대를 덮고 있는 6,500그루의 등나무들. 이렇게 멋진 풍경도 놓칠 수 없죠. 여러분들도 꼭 들려보세요. 식사하시고 이쪽 걸으면서 등나무 공기도 맡으시고 이렇게 있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또 맛하면 시장이죠. 이 시장 안에 가족 맛집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가 보시죠. 남항시장 구석구석을 살펴보는데요.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어디야, 도대체? 사장님. 예. 말씀 좀 여쭐게요. 예. 이 시장 안에 대르리온 맛집이 있다는데 어딘지 아세요? 우리 집인 것 같은데. 아, 여기예요? 예. 여기예요? 찾아! 대르리온 두 번째 맛집은 바로 중화요리 전문점입니다. 다양한 메뉴들 중 오늘의 주인공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럼 여기는 몇 대째 운영 중이신 거예요? 2대입니다. 2대요? 예. 2대는 조금 약하지 않나요? 근데 경력이 60년입니다. 잠시만요. 네. 경력이 60년이요? 네. 아니, 그럼 60년 동안 뭘 만드셨는데요? 오늘 주인공이 뭐예요? 유니짜장이에요. 유니짜장! 다진 고기를 뜻하는 중국어 유니. 유니짜장은 고기와 채소를 다져 넣은 한국식 짜장면입니다. 제 안 사람입니다. 25년을 갖다가 같이 합니다. 올해로 결혼 37년 차의 사장님 부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로 만나 친구에서 연인으로 이어진 로맨스의 주인공인데요. 25년째 함께 일을 하다 보니 어머님에게도 중화요리 전문가의 포스가 팍팍 느껴집니다. 보통 남자들도 우리 안 사람 일하는 거 보면 다 놀랍니다. 사장님의 사랑 담긴 칭찬과 함께 손발이 척척 맞아떨어지는 주방 풍경. 그렇게 금세 유니짜장이 완성되었는데요. 저 짜장 소스 윤기 예술입니다. 중화요리 한 상이 완성되었습니다. 근데 이 가게 시그니처가 유니짜장이에요. 왜 하필 이 유니짜장을 선택하셨어요? 중집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지역에 많았는데 다 똑같은 짜장면을 내면은 어차피 어필이 안 되잖아요, 그죠? 저희 가게 어필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있는 솜씨를 발휘를 했죠. 네. 그런데 사장님의 솜씨로 만들어낸 이 짜장면이 단돈 3,000원? 가족 운영으로 인건비를 아껴 손님들에게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유니짜장. 그 맛이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저 멈추지 않는 저의 젓가락질이 그 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니짜장이 일반이랑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은 확실히 채소들이 조금 다져져서 갈려서 들어가는 면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부드럽게 넘어오고 괜히 60년 된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맛있습니다. 사장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니, 오늘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먹고 60년 전통의 음식을 먹어봤는데 앞으로 사장님의 목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오래도록 그래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런 바람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화이팅! 화이팅!